자, 이번 시간에 이제 컴퓨터 드릴 내용은요, 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거래 정보망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로는, 교재로는 기본서 47페이지부터 보시게 될 텐데, 먼저 내용 정리하고 지문들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를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개업소를 열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 내 물건을 사달라, 팔아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이름하여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죠. 중개 의뢰인이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구조에서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일반 중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중개를 의뢰했을 때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 중개 의뢰인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형태의 계약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일반 중개 계약으로 보고요. 유효기간 공통적으로 3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도 그렇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도 달리 약정이 없다면 3개월로 3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해서요, 중개의뢰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이때요,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할 의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식이라는 게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 서식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작성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설령 또 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이 표준 서식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표준 서식 자체를 이용할 의무는 없다 해서 나중에 전속 중개 계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게 되면 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계약하고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전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쟁점이 될 텐데,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혹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존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뒤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보존 3년 동안 보존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7일 이내 거래 정보망 혹은 일간신문에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결국은 이제 거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이 파트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하고요, 전속 중개 계약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바로 이어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을 정해서 그 기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그래서 이게 약간 독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이미 본 것처럼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공통적으로 달리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3월로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관련해서요. 자, 요식계약이라고 해서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출제 포인트. 해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계약은 성립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통해서 이 물건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 써야지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오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약서 쓰지 않더라도 단순히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관련 시험에서 유일하게 요식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이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행정처분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과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자, 지금 전속 중개 계약서의 서식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 의뢰인의 협조 의무라든가 또는 이제 개공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에 관련된 일정한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개계약서의 내용이 될 테고, 역시 전속 중개계약서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면 서명 및 날인하고요, 서명 또는 날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은 나중에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거 있어요. 계약서 두 가지,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난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거 3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해계약서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도 지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돼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한자를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자 이렇게 정의가 될 테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이제 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여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이라 부르고, 독점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의미 어렵지 않고요. 유효기간 둘 다 달리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차이점들을 일단 보게 되면,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정한 서식을 사용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특정한 서식,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내용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에서 서명 날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전속 중개 계약에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나중에 서명 및 날인 두 개만 외우시게 되면 모르는 것들은 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는요, 3년 동안 보존 법적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보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땡겨서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 일정한 정보 공개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은요, 이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게 될 텐데, 그 전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 중개사하고 이 사람하고 중개를 의뢰해놓고 딴 사람한테 몰래 또 중개를 의뢰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이런 것들 다 계약서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만약에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해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기존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그분한테도 어떻다? 그 계공한테도 전액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아까 달리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3월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유효기간 내에 이 중개를 의뢰했던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한 경우, 이때는 이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자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조문이 길다 보니까 착각할 수 있는데 핵심 이슈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뭐가 지금 내가 중개 의뢰인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열심히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겠죠. 이런 물건을 중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그때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 근데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약정된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마치 약정한 중개보수의 50%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정한 중개보수의 50%가 아니라 그 범주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된 비용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름 어렵게 구성할 때 이런 이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가지고 다 뽑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7일하고 2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계속해서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했던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의 과거의 포인트, 2주일에 1회도 포인트고 문서로서 중개부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존 의무라고 하는 것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일반 중개 계약할 때는 보존 의무도 없고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도 없을 것인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면 바로 정보 공개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라, 이 중개가 완성되도록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때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은서도 어찌됐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비공개 요청이 없을 때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7일이라는 날짜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7일짜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몇 개 공부하셨어요.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서 자격증 반납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등기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돼서 취소가 되게 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가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시군구에서는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에 했었고요. 오늘 드디어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2주 이내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한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숫자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은 이제 거래정보망 좀 이따 공부할 테고요. 일간신문.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거래정보망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래정보망들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것도 거래정보망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에 뭐 실무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물건 공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고요. 자,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일간신문에 광고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도 공개가 됐고요. 자, 지금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을 공개하는데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별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면 워낙 내용들이 방대하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정보 공개 의무 있었고요. 그 정보 공개 기한이라고 해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정보를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역시 통지하도록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통지하고요. 아까 2주 이내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이래 가는 거죠. 지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할 의무가 있고 공개했을 때 그때 뭐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와는 별개 문제로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하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물건 잡고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주 이내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 이 물건을 내가 팔기 위해서 아무개를 만났다. 근데 뭐 얘기가 잘 안 됐다라든가 또는 얘기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잡다한 내용들. 이게 이제 전에 보니까 좀 이제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법상 의무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실제 중요한 내용은 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 의무니까 이것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 자,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릴 텐데, 자, 요거는 이제 거의 2, 3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고요. 거의 답되는 부분이죠. 제일 뒤에 있는 거니까.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좀 이따 볼 텐데 다 공개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일체 정보를 다 공개하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포인트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알아서 이 물건을 중개를 해달라. 이런 뭐 30평짜리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뭐라고요? 그때도 자, 포인트는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할 정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몰라요.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여기 하나의 포인트. 여기 이제 출제되는 비중이 얘가 만약 이 파트에서 자, 한 문제, 뭐 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얘가 한 80%가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출제를 하고요. 19회 때인가 나왔었고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때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공개를 해야 되나,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공시지가는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주된 출제 포인트는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인적사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토지에 대한 임대차, 그때 임대차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이 공시지가는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토지 매매를 만약 중개를 한다 하십시다. 내가 기업 공인중개사인데 중개 의뢰 받았어요. 이 토지를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그때 공시지가 알려줘야 됩니다. 토지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토지를 임대차를 하겠다라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라고요? 자,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라는 것은 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중개계약에 관한 문제 한 문제 무조건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되게 간단한데 1년에 약 2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바로 중개계약하고요. 자, 중개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등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요. 우리 교재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빤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오른쪽에 핵심 지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유치한 거 뽑았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박스부터 가야 되죠.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보니까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체결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오른편 좀 유치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의 의미를 물어봤던 거.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한 중개 의뢰인과만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를 하는 그런 계약을 얘기한다 해서 1번 오른편이고요. 2번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게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간적인 필요 없고요. 자, 중개 의뢰인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중개계약은요, 누구랑 체결하는 거냐면 중개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게 뭐가 된다? 중개계약이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잡히셔야 돼. 무슨 얘기인가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이제 팔려고 중개업소를 갔는데 사장님 안 계시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게 되면 소공한테 아파트 우리 이제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중개를 의뢰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 중개 계약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이지 절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건 나중에 행정처분 등을 공부할 때 요 전속 중개 계약 관련해서 뭐 보존하지 않거나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중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자격 정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전속 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의뢰인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보셨고 4번 지문. 3번 지문도 같은 얘기죠.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느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중개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내용을 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4번 지문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 준비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용할 의무는 없고요.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어떻다? 반드시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번 질문 일반 중개계약의 체계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틀렸어요. 전속 중개계약은 어떻다? 서면으로 특정한 서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거 아까도 지적해 드렸다시피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식형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민법할 때 지겹게 할 얘기예요. 절대 계약은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만 어떻다? 특정한 서식을 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서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서식을 쓸 의무도 없고 또 계약서 자체를 쓸 의무도 없고 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까진 맞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질문. 그래서 반드시 이용할 의무가 있는 건 전속 중개 계약이고요. 다음 페이지 7번 질문 가서 마저 살을 붙여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은 3년간 보존이 되고요. 일반 중개 계약은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죠.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틀렸죠?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일 때만 보존 의무하고요. 보존 의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죠? 바로 보존 의무하고 정보 공개 의무가 있었고 일반 중개 계약에는 어떻다? 보존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에서 주연 이슈들 정리하게 되면은 자 서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또 형식적 특정한 서식을 사용해서 일반 중개 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 자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보존 의무 없었고요. 정보 공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전속 중개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의 차이죠. 자, 4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출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을 출제했어요.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을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구제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자, 내가 집 이러이러한 몇 평짜리 집을 원하는데 요거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자, 일반 중개계약의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첫 번째, 자,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자, 니은번 희망지역, 디귿번 취득 희망 가격, 그 다음에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 사항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이래 가십시다. 이건 지금 되게 난이도를 올려놓은 문제인데요. 지금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매수를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소유자 및 등기 명의는 얘기를 할 수 없죠. 매도인일 때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을 아마 계약서에 쓰겠죠. 근데 내가 어떤 집을 살지 어떻게 알고 소유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기억번호는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규제, 공법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는 입장이야. 사는 입장일 때는 그 어떤 물건을 살지 모르니까 거래 제한 및 뒤에서 공부하게 될 공법상 제한 이런 것들은 논할 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니은하고 디귿 돼서 내가 어떤 동네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를 원한다. 이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매수 의뢰인과 누구하고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매도 의뢰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첫 번째 항목 등기명인 소유자 당연히 표시해야 될 테고 그 물건에 관한 공법상 제한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거의 풀 수가 없었던 문제 형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렵게 구성을 했고요. 의미를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가 일반 중개계약.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다수의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중개계약하면 매도를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매수라고 하는 것도 일반 중개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체결하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포인트. 일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도 할 의무가 없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 바로 이어서 전속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보고 나서 다시 질문 가볼게요. 전속 중개계약은 앞에서 일반 중개계약과 다르게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 해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 3년 동안 해야 되고요.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자, 이 중개 의뢰인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대상으로 관한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중간에 지 멋대로 중개를 의뢰하게 되면 애초에 약정했던 중개부서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만나서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소요된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그 외 쟁점으로서 정보 공개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정보 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됐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공개하면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고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대상물이 임대차의 목적이 됐을 때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요렇게 자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가서 48페이지 가서 자, 두 번째 박스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패스하시고요. 세 번째 박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협조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건 뒤에서 공부하게 될 확인 설명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이제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이 매도 의뢰인이 더 협조를 해야 될 항목이 있고요. 뒤에서 관련한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돼야 된다. 중요한 쟁점 아닌데요. 자, 계약서에는 계약사 당사자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기재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개공에 관해서는 사무소라든가 이런 인적사항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계약서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근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요. 자, 부차적인 얘기니까 3번 전속 중개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의 서식에서 혹시 빠져있는 게 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당연히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자, 나중에 전속 중개계약서 3년이고요. 확인 설명서 3년이고요. 나중에 거래 계약서는 5년에서 세 가지 보존 연한이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고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은 틀렸어요. 다시 거래 계약서 5년이고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교재 49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에 따른 효과 등에 관련된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 대상으로 관한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해서 너무 쉬운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속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 그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G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했다. 그러면 전액을 위약금으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을 쓰거든, 중개보수를 쓰거든요. 이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니죠. 그대로 유효하고요. 대신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유지하고 등등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라고 할 것. 당연히 계약은 유효하죠. 자, 3번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중개 의뢰는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위 안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과거에 중개보수 50% 범주 안에 금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뒤쪽을 쳐버리고 50% 숫자의 포인트를 두면 큰일 나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을 지불을 하게 된다. 그 밑에 박스 1번 지문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2주 이내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예, 오른편.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료 50페이지에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오른편.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 의뢰인이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오른편. 3번 답이 됐네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한다. 틀렸죠? 자, 정보 공개는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 어떻다 주소 성명 등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좀 이따 이제 텍스트형 문제, 박스형 문제를 볼 때도 계속 나오는 주제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4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한다 해서 자, 포인트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용이고요. 자, 중간에 관련 기출 문제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옳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서 기억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은 반드시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니은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3개월 전속이든 일반이든 자, 둘 다 유효기간 달리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3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자, 지금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요거는 3년 동안,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숫자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부터 이제 박스형 문제 몇 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하여튼 토탈 묶어서 보면 약 1년에 2문제까지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자, 1번 갑소유 X 부동산을 교재 50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보고 있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의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갑이 네가 알아서 내 물건을 당신이 이 물건을 알아서 다 지금
독점적으로 중개를 해다오라고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 갑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의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전속 중개 계약은 어떤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이슈요. 자, 지금 중개 의뢰인 갑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개월로 하게 된다. 옳은 표현. 3번.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의뢰인 갑과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 아직 공부 안 하셨는데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3년 동안 이 전속 중개 계약서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6개월 만에 폐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주제에서 자, 벌칙 부분은 지금 항상 유보해 두셔야 돼요. 지문 가실 때 벌칙은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년 3천까지는 외웠던 바가 있는데요.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몰아서 가셔야 돼.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을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일간신문에 그 정보를 공개한 틀렸다고 아까 이거죠. 7일 이내 어떻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숫자가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정기적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하는 건 뭐라고요? 2주일에 1회 이내, 2주일에 1회 이내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빤히 간단한 주제인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빠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보 공개는 7일 이내고요. 통지는 뭐라고요? 통지는 2주일에 1회 이상에서 4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5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 등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스톱. 자, 우리가 공개할 정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다 공개. 딱 하나 뭐라고요?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항목을 외울 수는 없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쟁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임대차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을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 중에서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오른쪽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 뭐야? 두 가지의 쟁점을 했습니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됐었죠. 기억번, 성명, 니은번, 주소 나와 있죠? 아니, 앞에 갑이고 을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번에 뭐가 있어? 성명 나와 있죠? 니은번에 주소 나와 있죠? 이건 공개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죠. 두 번째, 디귿번,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임대차라고 전제했으니까, 임대차는 어떻다?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건, 결국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리을번 하나만 어떻다? 공개를 해야 될 항목이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계속 모든 문제를, 지금 원래 법에는 공개될 항목이 이렇게 많다고 그 많은 걸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좀 정보 공개라는 주제만 뜨면은 무조건 뭐야?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임대차라는 게 전제가 되면 어떻다?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해야 될 정보, 공개하여야만 하는 정보, 임대차에서 공개하여야만 하는 정보 한번 보라고요. 주소, 성명은 나가래가 될 테고 당연히 절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가 어떻다? 공개를 해야 된다. 문제 엄청 어려워요. 자, 근데 시킨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보 공개 챕터에서는 제발 읽지 좀 마시라고. 읽어봐봤자 몰라.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 임대차는 어떻다?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야. 뭐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외울 수 없어요. 자, 풀 수 없어요. 다시.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다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절대 큰일 나야 된다. 주소, 성명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끔 보면요, 이 법 위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부동산 검색하잖아요. 네이버 같은데 부동산 검색을 하게 되면은 몇 동 몇 호까지 써놓은 놈들이 있어. 몇 동 몇 호까지 표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 아니 저기 35평 아파트인데 무슨 동 105동 604호 이렇게 호까지 표시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일단은 주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래 정보망의 주소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두 번째, 또 하나 정신 나간 게 뭐냐면은 봐봐요. 몇 동 몇 호로 써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그 중개업소를 가겠냐고. 가까운 중개업소 아무데나 가서 몇 동 몇 호 연결해 달라. 그리고 자기 영업 노하우가 노출되잖아요. 제가 전에 할 일 없어 그걸 면밀히 이제 거래 정보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그냥 몇 동 무슨 라인 1호 라인, 2호 라인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자 상층, 예를 들어서 저층, 중층, 상층 딱 요렇게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동호수까지 표시를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중개사법 시간에 졸았던 이 분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무식하게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동호수까지 표시하면은. 주소, 성명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어떻다?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고,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본질 분석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부터 일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포인트를 끊어가는 거예요. 2번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구나.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정보개혁공인중개사가 자 공개해야 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 우리 모르지. 대신 모르는 거 반대로 하는 거야. 뭐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혹시 임대차는 어떻다? 공시지가는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니은번 나가리죠? 니은번 나가리죠? 니은번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고. 나머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니은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다? 공개를 한다. 이게 만약에 임대차란 말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문제 구성하는지 아시겠죠?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문제예요. 니은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4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답 1번. 바로 나오죠? 답 나오죠? 네, 일 없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지문을 다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딱 틀이 정해져 있다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아직 공부 안 하셨습니다. 오른편이고요. 모를 얘기입니다. 모를 얘기예요. 시험 볼 때 모르는 것 좀 찍지 마요. 수험생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두려우니까 모르는 걸 찍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찍는 족족 다 틀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게 되면 눈에 많이 익어. 아리가리 할 뿐이지. 그거 찍으시라고. 고지 찍어도 많이 본 놈.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찍냐면 찍는 족족 컴퓨터가 놀래요.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일부러 피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 왜? 이상한 지분 위주로 찍으니까. 민법상 위임계약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찍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지문도 있고 등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분석하고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익은 아이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 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되고, 맞죠? 요거 전속중개는 항상 특정한 서식을 이용을 해야 되고, 중개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자, 포인트는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 아까 공개는 7일 이내, 통지는 2주일에 1회 이상. 5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업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거나 또는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 네 문제가 다 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죠? 네 문제가 다 같은 문제라고요. 공개될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닌 것만 주구장창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떻게 낸다고요? 저처럼 법조문을 분석해서 낸다고. 분석해서 내다 보니까 답이 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이게 공개하는 정보까지 일 없이 또 읽어요. 삭시라도 할까봐. 그건 머리 나쁜 거예요. 그거 못 외워요, 사람이. 제가 어저께 좀 교재 빼버렸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익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표시 광고부터 이어가겠습니다.